안녕하세요. 직장인 KPJ 프로 조가인 프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이 KPJ 프로 테스트 18번 본 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주제이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잘라서 올릴 예정이니까 호응이 좋으면 열심히 만들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테스트를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테스트는 저는 2008년, 그때는 직장인이 아니었죠. 사실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하던 중이었고 휴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07학번인데 08년도에 휴학을 하고 골프에 미쳐서 1년 반 정도를 골프장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뭐 전지훈련도 가고 그런 식으로 사실 지냈고, 학교는 그 당시에는 좀 한 1년 반 정도 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골프를 치고 2008년에 제가 이제 USGTF 프로를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하반기 테스트, 그 다음에 2009년 상반기 테스트까지 보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2008년 하반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랜드 CC에서 봤었고 예선을 1차를 통과를 못했어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 프로 테스트 합격 방식이 좀 다른데 제가 2008년에 시합을 했을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예선을 통과하는 게 훨씬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테스트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었고 뽑는 인원은 이제 한 번 뽑을 때마다 120명씩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선에서 240명을 뽑아서 본선에서 120명을 뽑는, 그래서 본선이 A조 B조 나눠서 120명 중에 60명 안에 들어가면 합격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예선 합격하기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예선 첫날에도 이 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잘 못 치면 예선 이튿날까지 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1년에 뽑는 인원이 240명이었고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는 2008년 하반기, 그 다음에 2009년 상반기 시험까지 보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습니다. 두 번 다 떨어졌고요. 2008년 하반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몇 개 정도 쳤고, 사실 지금은 2008년, 9년 이때 테스트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 정도 이후로는 기록이 아직도 다 KPJ 홈페이지 가면 남아있는데 그 이전 대회 기록들까지는 확인이 어려워서 제가 정확하게 몇 타 쳤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80 몇 개? 아무튼 뭐 되게 못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2008년 하반기 테스트는 그렇게 끝났고 2009년 상반기 테스트는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연습 라운딩 때도 이제 그랜드 CC에서 2분파 정도를 쳤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합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15번 홀까지 2분파였는데 15번 홀에서 세컨 오비가 나면서 2개 오바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1차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보다 보면 알기 때문에 2개 오버로는 좀 힘들다라는 걸 알아서 제가 남은 세월 동안에 버디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버디는 하나도 못했고 결국에 그냥 파파파 이렇게 끝나면서 제 기억에는 2오버로 조금 아쉽게 예선 첫날 통과를 못했어요. 예선 첫날 통과를 못해서 떨어지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제가 2009년에 군대를 갔다가 11년에 전역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학교를 복학해서 뭐 이제 골프를 칠 돈은 없고 시간도 없고 이제 학교도 다녀야 돼요. 취직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뭐 한 굉장히 오랜 기간 골프차를 다시 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학생이 사실 뭐 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골프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골프를 치기 시작한 게 뭐 이제 직장에 다니고 나서부터 이제 라운딩을 조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이제 현대차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신입사원 때는 다 그렇듯이 좀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라운딩이나 골프를 할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고 2017년 정도 돼서 이제 라운딩을 좀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라운딩을 하다가 하루는 너무 볼이 안 맞아서 제가 그 이제 프로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스윙을 좀 봐달라 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스윙을 보더니 잘 맞네, 야 너 시합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밥 먹고 그것만 할 때도 시합에
초에 1차 예선도 통과를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시합을 나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커트라인이 많이 이전보다 좀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이제 학령 인구가 그 사이에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줄었지만 골프를 치는 학생은 더 많이 줄어든 거. 이게 뭐죠? 일단은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골프 치는 학생 자체가 줄어드는데 남자 골프가 좀 침체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골프를 선수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진행됐는데 뽑는 인원은 오히려 조금 증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커트라인이 이전보다는 붙기가 조금 쉬워졌다. 그러면 이런 때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했던 게 세 번째 테스트, 2017년 여름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합을 안 보는 동안 또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시합이 1, 2, 3차로 3번 진행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KPGA 프로 선발전이 이전에는 2번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3번이었고 3번을 제 기억에는 80명씩 뽑아서 240명. 그러고 보니까 명수는 똑같네요. 240명 제 기억. 근데 제 기억이 뭐 살짝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2008년 뭐 이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붙기가 쉬워진 거는 사실입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태광 CC로 이제 17년에 거의 2009년 하반기에 봤으니까 한 8년 만에 시합을 다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근데 또 그 2017년까지는 1차 커트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는데 태광 CC는 제가 20살 때 연습생을 했던 골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나인홀 라운딩 하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라운딩을 했던 골프장이라서 사실 코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친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나갔는데 첫 라운딩에서 76타 4개 오버를 쳤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동 코스였어요. 동 코스는 퍼블릭이긴 한데 사실 태광 동 코스는 거의 뭐 퍼블릭 9홀짜리 코스라기엔 거의 정규홀급의 코스이기 때문에 북동 코스에서 시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북동 코스에서 제가 76타 치면서 1차 예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1차 예선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통과해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튿날 좀 잘 치면 본선도 한번 가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튿날 쳤는데 이튿날엔 잘 치지 못했어요. 80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근데 한 8년 동안 어쨌든 골프를 쉬었으니까 쉬었다가 친 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전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다 보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KPGA에서 이제 어쨌든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이 프로님들의 퀄리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17년에 바로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 선발 인원을 이제 점차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80명씩 3번 뽑던 거에서 궁극적으로는 50명씩 3번, 그러니까 150명으로 줄이는 거죠. 단순 명수로 봤을 때는 한 번 뽑을 때 30명이 주는 거니까 1년으로 치면 90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굉장히 큰 폭의 줄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점차적으로 줄이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쨌든 예선을 한번 나가보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럼 3년 안에 따는 걸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조금 계속 도전을 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는 방식이 그때그때 그리고 코스가 계속 바뀌어요. 코스가 계속 바뀌니까 제가 3번째 테스트는 이제 태광 CC에서 봤는데 옛날에는 1차, 2차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 예선을 했고 3차는 전부 다 군산에 모여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4번째 테스트죠. 군산 CC에 가서 테스트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군산 CC에서는 뭐 전부 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회사가 바쁘기도 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구글 코리아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바빴다면 핑계이기도 하고 사실 뭐 잘 볼이 안 맞아서 그때 뭐 그냥 80 몇 개 치면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째 테스트도 그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직을 했으니까 이제 바로 테스트를 나가지는 않았고 이직해서 회사에 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동안은 또 이제 못 나가고 있다가 매번 나갔던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적응했을 때쯤에 이제 다시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 6차,
7차, 8차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나갔고 계속 떨어졌어요. 네, 계속 떨어져서 이제 한 8번쯤 봤을 때였나? 이게 10번 정도까지 예선을 통과를 못하면 이제 이걸 좀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10번이나 했는데 예선도 통과를 못하는 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테스트를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3년 동안은 계속 휴가를 거의 시합에다 다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예선을 통과를 못하니까 이건 아무래도 직장인으로서 KPGA 프로를 딴다는 거는 너무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8번째 테스트 정도 됐을 때 그래 10번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10번까지 해서 본선에 한 번도 못 가면 이제 그만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테스트 장소가 계속 바뀌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는데 몇몇 코스들, 굉장히 오래도록 계속하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랜드, 군산, 솔라고, 이렇게는 거의 제가 2008년 이때 시합할 때도 계속 이 시합장을 테스트 구장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구장으로 시합을 나가면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일반 아마추어가 테스트를 보기에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골프장에 다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 아카데미에 있는 친구들은 매일매일마다 9홀씩 그 코스를 라운딩을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에 대한 안정감, 코스 매니지먼트 이거 자체가 완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코스가 익숙하고 많이 돌아본 데일수록 조금 더 쉽게 공략이 가능하고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새로 지정되는 구장들로 테스트를 봤었습니다. 태광이 2017년까지 제 그 다음 해부터 해솔리아라는 골프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나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고나 그랜드, 군산보다는 훨씬 가까운 편이어서 당연히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로서는 가까운 곳으로 테스트를 지원을 했었고 해솔리아에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스들을 나갈 때 조금 팁을 말씀을 드리면, 새로 지정된 코스는 이제 사실 모두에게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타수가. 그러니까 조금 더 붙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쉽다는 게 결코 쉽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비가 좀 많은 구장이었고, 이게 해솔리아가 끝난 다음에는 오크힐스라는 구장에서 또 한 2년 정도 뭐 투어 프로 예선전 뭐도 거기서 진행이 됐었고, 뭐 스릭슨 투어도 본선이 거기서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장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오비가 좀 많은 구장, 그러니까 그 페어웨이가 되게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트가 되게 높게 끊겨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른 친구들, 이제 아카데미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한 구장보다 완전 새로운 구장, 조금 그 친구들조차도 좀 익숙하지 않은 구장이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제 해솔리아라는 구장을 계속 나갔었고, 그리고 8번째인가 9번째 만에 예선을 통과를 합니다. 네, 그때가 진짜로 딱 이제 도전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도전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시기에 딱 본선을 처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왜? 제 기억으로는 2019년 여름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2차 테스트. 네, 2019년 2차 테스트 때 제가 그래서 해솔리아에서 본선을 올라가고, 본선을 올라가서 본선은 그랜드 CC였어요. 네, 그랜드 C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08년, 9년에 테스트를 볼 때도 그랜드가 있었을 정도로 오래도록 테스트를 진행한 구장이고,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구장이 아닙니다. 페어웨이도 넓은 편이고, 오비가 물론 시합이니까 나기는 나지만 앵간에서는 잘 안 나요. 큰 미스샷을 치지 않는 이상은 오비가 안 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코어가 되게 낮게 합격 라인이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본선이니까, 본선은 이제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정해지는 대로. 본선이 뭐 구장이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랜드에서 A조, B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A조, B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A조가 커트가 히스토리컬리 높았나 B조가 높았나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봤는데, A조가 높은 적도 있고 B조가 높은 적도 있어서 이건 뭐 그냥 복불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랜드 CC라는 곳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 첫 번째 본선이다 보니까 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붙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은 했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나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첫날 쳤는데 첫날에 제 기억으로 제가 투오바였던 것 같아요. 예. 한 40등, 50등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면 제가 그 작년 테스트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생각한 커트라인이 사실은 한 5개 오바? 4개 오바? 이 정도였거든요. 네, 다음날 한 1오바 2분 이 정도 치면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 샷 한 샷 진짜 엄청 초집중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로. 근데 엄청 사실 떨기도 했고요. 네, 진짜 막 샷 할 때마다 막 심장이 막 공이 혹시 나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을 끝났을 때 이제 제가 그 조에서 1등이었는데 2분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후반이 충분히 해볼 만한 코스였고 전후반 다 그랜드는 막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아웃폴만 파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때를 너무 많이 이제 생각을 해서 10번 홀로 갔는데 10번 홀이 이제 카트를 타고 좀 멀리 가는 코스였어요. 제가 코스 이름 그랜드 요새 안 간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한 코스는 쫙 뒤로 돌아가야 되는 코스였어요. 제가 전반에 2분이었으니까 오너였거든요. 계속 이제 거의 오너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홀에서 제가 티가 부러졌는데 그 티샷을 하러 올라갔는데 티가 부러졌다는 걸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티를 가지러 가면서 준비되신 분 있으면 먼저 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치고 제가 그 다음에 쳤는데 그 샷이 왼쪽으로 확 말려버렸습니다. 왼쪽으로 확 말려버렸고 오비가 났어요. 누가 봐도 짜로시 오비. 얼토당토 않은 샷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시합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2분 파고 이제 뭐 오비가 나서 더블을 한다고 해도 합치면 4개 오바니까 뭐 버디 하나 정도 하면 3개 오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쉽지 않죠. 침착하게 일단 티샷을 하자 해가지고 티샷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왼쪽으로 말리는 샷이 나왔으니까 이게 좀 심적으로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리는 샷이 나왔습니다. 푸시성 샷이 나왔는데 다행히 나가지는 않았고 아무튼 그 1번을 보면 오른쪽에 이제 조그만한 나무가 있거든요. 그 아래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리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30, 40? 한 150? 이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4번째 샷이잖아요. 4번째 샷이니까 이거를 무조건 핀 근처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유티를 꺼냅니다. 왜냐면 백스윙이 나무에 걸리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틸로 짧게 해서 치면 그린 주변까지 굴러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 샷을 이제 하는데 다운스윙 하다가 이제 클럽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토당토 않게 맞았겠죠. 근데 그 오른쪽이 그냥 내리막에 이렇게 그냥 카트길 따라서 오비를 잡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굴러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오비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오비가 2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오비가 나고 똑같은 자리에 놓고 또 쳐야 되니까 이제는 약간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래 핀 보고 쏘자, 좀 더 짧게 치지 뭐 해가지고 짧게 딱 쳤는데 그거는 또 그럭저럭 그린 주변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몇 타를 친 거죠? 6타를 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7타째 어프로치를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7타째 어프로치를 이제 내리막 어프로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56도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게 진짜 간발의 차로 홀을 이렇게 비껴 나갑니다. 약간 탑볼섬이었어요. 그게 들어갔으면 트리플이었는데 지나가고 그 다음 퍼팅이 약간 짧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홀에서 5개 오버를 칩니다. 파4인데 그래서 멘붕이 온 거죠. 완전 멘탈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버디를 3개를 했어요. 그러면 좀 비슷했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오비가 한 방이 더 났어요. 드라이버 오비가 좀 어처구니 없는 홀에서 하나 더 나서 그렇게 되면 버디를 3방을 해도 어쨌든 그 다음 이제 보기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래서 6개 오바로 마무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이랑 합쳐서 8개 오바. 한 홀에서 5개 오바를 쳤으니까 근데 그거를 빼니까 거의 합격권인 거예요. 끝나고 돌아오는 내내 저는 사실 그 10번 홀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 첫 번째 샷이 왜 말렸을까?
왜 내가 그때 T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 먼저 치라고 했을까? 지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세컨샷 칠 때 왜 UT로 쳤을까? 그냥 아이언으로 꺼내놓고 치진 못했을까?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청주에서 올라오는 내내 그 10번 홀을 복귀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그 10번 홀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10번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실 이 한 번의 경험이 이제 계속 저를 또 도전하게 만든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조금 더 가다듬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도전을 또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3차는 그때 군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군산에서 잘 쳤던 적이 없어서 군산만 가면 80대 칩니다. 그래서 이 2019년도에 이 첫 번째 본선에서 거의 붙을 뻔 했던 이 기억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고 그 당시 경험이 어쨌든 합격까지 가는데 되게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많았고 그 실수로부터 또 메이크업하는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멘탈을 잡는 연습? 사실 시합 때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합 때 홀인원도 해봤고 이글도 해봤고 뭐 버디, 보기,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양파 플러스 원을 이제 파4에서도 하고 양파 플러스 원을 파5에서도 하고 5 퍼팅도 해봤습니다. 뭐 한 자리에서 오비 2방 치는 거 아니면 치고 나갔는데 공이 없어서 돌아와서 다시 치는 거 다 해봤어요. 진짜로. 왜냐면 시합을 18번이나 나갔잖아요. 그래서 되게 큰 밑거름이 되었던 첫 번째 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신 분들은 2탄, 3탄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갑자기 영상을 찍어서 많이 추레한 모습인데 다음번엔 좀 더 차려입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